김수민의 뉴스 밑장 미리 보는 2020년 총선 경상북도편. 네, 반갑습니다. 대구 편을 끝내고 경북 편으로 돌아온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이창원 인디053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도 어디 악플을 보니까 총선 총선 얘기나 하고 앉았냐 이런 악플이 달렸어요. 총선 네. 총선 얘기해야지. 하려고 이 방송 만든 그러니까. 건데. 근데 뭐 지 또 조국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 또 그래놓고는 뭐 그럼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을 거야? 우리 또 청취자 악플 여러분, 지금 좀 졸라 달렸겠지 또 악플. 저희 뉴스 밑장은 TK 총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하라고 나를 섭외했거든.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중대 이 얘기도 아니 우리 에피소드 제목을 봐봐라. 맨날 자유한국당 까고 있고 네.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아 이 새끼 진짜 조 패고 싶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깠던 사람들 날릴레오를 보면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최교일 의원, 다 자한당. 장욱현 시장. 장욱현 시장 다 자한당이었는데 왜 자한당 이중대? 그리고 자한당이랑 싸운 걸로 치면 여기 있는 사람이 훨씬 너네보다 많이 싸웠지요. 그리고 어디 댓글만 다는 애들이 뭘 한다고. TK에서 정치인을 깔려면 자한당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까고 싶어. 정말 좀 당선 좀 되라 제발. 민주당 단체장 뭐 대구 경북에 한 명밖에 없고 네. 국회의원 2명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한당 측에서도 우리한테 너무 불만 갖지 마세요. 니네밖에 없잖아. 어쩌라고? 그럼 네. 덜 당선시켜라. 니네는 좀 덜 당선시켜라. 경상북도편은 깔게 자한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할 게 없어.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인데 네, 전원이 전원. 자유한국당이죠. 네. 가깝스럽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 반자유한국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많이 깐다면 대구 경북의 실력, 수준, 민의에 비해서 네.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공직자가 많습니다. 음. 대구 경북에서 경상북도의 100%가 자유한국당 민기 아닌데 결과가 그렇죠. 13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제 몫을 갖고 가야 된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누리고 있는 몫이 자기들 몫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통령 나올 수 있나? 석방 되나 왜 되노? 병원비 주고 싶은데 갑자기 아재요. 병원비 안 받는다 카대. 성금해야 되는데 그거. 그아마 형집행정지 얘기를 하지 마이소. 아재도 교감하십니까? 교감이 막난 꿈에 막 나온다. 띠롱 하고 나옵니까? 최태민처럼.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많다. 경북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 또 자유한국당을 그냥 뭐 의석수를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공천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네. 공천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더 나은 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목표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이명박근혜 지나오면서 네. 네. TK에서 정말 이렇게 TK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북 출신 지금 현 국회의원 중에 네. 소위 말하는 네임드가 없어요. 다 갈아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중진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렇게 막 자주 등장하는 그런 뭐 급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렇죠. 음. 인디 053에 2인자를 키우는 3인자도 육성하는 그렇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박근혜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버렸다. 가장 네임드가 네. 이완영 의원이었어요. 이완영입니다. 제가 그래도 재선 의원 하면서 사드도 배치하고 최순실 청문회를 화려하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없는 경북 정치 어떻게 되실지 다들 지켜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완영 의원은 이번에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 송편 많이 묵었습니다. 네.
이완영 없는 경북 정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도 없는 대구 정치에 이어서 네. 이완영도 없는 경북 정치. 자,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그렇죠. 포항으로 포항. 가보겠습니다. 포항은 두 개의 선거구가 있죠. 네. 포항 북구가 있고 포항 남구, 울릉 두 개로 있는데 북구부터. 네. 북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역 의원은 네. 김정재 의원인데 음. 이 포항에 우리 지난번에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초청했을 때 네. 포항에 지금 가장 큰 의제 중에 한 가지가 포항 지진 문제. 그렇죠. 네. 그렇죠. 였는데 지진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에서 대표 발의했던 게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이 본인 지역구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 특별법 발의를 했었고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공천은 이번에 초선이었으니까요. 네, 예. 자기가 따놓은 당상이다. 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경쟁자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포항 남구, 울릉 그리고 포항 북구까지 결국에는 경북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네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드를 키워내기에는 이 포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김정재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포항에서는 좀 과제인데 어쨌든 한국당의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 다른 도전자들이 한국당에는 지금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포항이 보면 예전에 허화평, 언제적 화합병이고. 이상득, 이기택 이기택, 근데 네. 이기택 씨는 포항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하진 않았죠. 못했었죠. 네. 뭐 이런 이제 박태준. 이제 큰 진짜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이 막후에서 항상 이렇게 이 실세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구인데 지금 많이 그렇게 비하면 진짜 많이 쪼그라든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항특별법도 제대로 처리하는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을 한번 배출하면은 기가 많이 빨리는 것 같아요. 대구는 왜 그래? 맨날 배출을 하고. 대구도 따지고 보면 노태우밖에 없었어요. 네.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여기 모양이 출신은- 대구인 사람은 네. 네. 노태우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네.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오랫동안 이 포항에서 네. 정치를 해왔던 그랬죠. 오준기 전 경북도지사 후보. 그렇죠. 네. 도지사 후보를 두 번 나갔죠. 네. 2014년, 2018년. 그렇죠. 그리고 총선도 나갔고 네. 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35% 가량의 득표를 하면서 역대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2020년 총선에서는 성과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기 전 도지사 후보가 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가장 이 경북에서 민주당 당선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지난 총선과 이 도지사 선거에서도 네. 이 포항 북구에서는 오준기 후보가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때문에 오준기 지역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가 네.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거의 유력하다고 보여지죠. 근데 오준기 위원장은 그 돈봉투 사건은 잘 해결을 했습니까? 참고로 이제 네. 2016년에 있었나요? 네, 2016년이었죠. 이제 당 내에서 도당위원장 경선 도중에 네, 한 당원에게 네, 50만 원이었습니까? 네, 50만 원 돈봉투를 건네- 건넨 적이 있었죠. 혐의로 네. 벌금 100만 원 음. 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럼 공보물에 뜨겠네. 네, 공고문 뜨겠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네. 하고는 네.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상 네. 행정관으로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고 상고하지 않겠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여기까지 하겠다. 네, 갔습니다. 그 오준기 전 후보의 이 돈봉투 사건, 네. 네,
재판 취재를 했던 유일한 매체가 유스민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내부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받았는데 마다하고 그렇죠. 이제 공익 제보를 네. 한 분이 지금 경산 시의원입니까? 네, 경산 시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 네, 민주당 소속이고 네. 이경원 경산 시의원인데 네. 이분이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네. 경산에서 민주당으로 시의원 후보가 그 지역구에 공천 신청자가 없는데도 네. 공천 결정이 아주 뒤늦게 났어요. 민주당 유승민이야 뭐야? 그래서 혹여나 이게 공익 제보한 것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도 이 사실을 알렸거든요. 네. 그러고는 이걸 선관위에다가 제보를 했고 결국 오준기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 네.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형까지 선고받게 되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려서 그런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공천이 늦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뭐 힘겹게 공천을 받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받고 네. 시의원이 됐고 네. 일단은 뭐 사건 당사자 2명이 각자의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네. 예, 그렇게 만회는 이제 그 공익 제보자분은 만회할 거는 없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분도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처를 예, 엄청 공익 많이 제보의 받았습니다. 대가를 네. 예, 어쨌든 그래도 경산시의원 되셨으니까 네. 털고 가시고 오중기 전 행정관도 그때의 실수를 좀 만회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네요. 네. 네. 정의당은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박창호 네. 경북도당 위원장이 나오겠죠. 근데 경선입니다, 정의당. 경선 여기 네. 또 한 분이 임혜진 네. 임이에요? 예. 엄이에요? 임혜진. 임혜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글씨가 흐릿해가지고. 정의당 포항 지역 위원장이고 네. 이분이 지금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박창호 위원장이 네. 몇 차례 포항 북구에서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는 정의당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네네. 내가 포항 북구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벌써 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시당 위원장을 그전에는 네.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동시에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의당 당직 선거를 거치면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네. 포항시당 위원장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대구도 북구 을 지역이 정의당이 경선을 네,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경북 포항에도 북구 지역은 오히려 정의당이 경선을 치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공천 경쟁에 비해서 네. 정의당이 더 센. 네. 그리고 임혜진 위원장은 네. 선거 로고성은 정해졌네요. 임혜진이야. 맞습니다. 존 레논이야. 네. 이분이 네. 그 만화를 그리시거든요. 만평도 그리는데 네. 만평을 그릴 때 네네. 임혜진 만평 아. 네,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네. 계시는데 아마 로고성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박창호 대 임혜진 이거 싸움 나면은 우리 네. 아바타 또 토론하든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무소속 출마 예상자도 있는데요. 네.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 네. 네, 이분이 지난해에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왔죠. 네.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 지진 이 집단 소송에서도 대책위에서 좀 앞장서서 네.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무소속으로 끝까지 총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포항 남구 울릉. 네, 포항 남구 네. 울릉 현역 국회의원 여기가 예전에 이상득 의원 지역구였죠. 맞습니다. 네. 이상득 의원 지역구였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네. 열린우리당 지지자였거나 당원이었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화딱지가 나요. 장관까지 해먹었던. 네. 그렇죠. 네. 행안부 장관까지 해먹고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까지 했고 2006년에.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총선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던 이 박명재 의원이 네. 네.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이제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당적은 열린우리당 당적도 가지고 있었다. 네. 네. 박명재 의원 공천 가능성이 높을까요? 70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재선이었고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까지 했고 요직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쉽지는 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항이 이제 뭐 이렇게 두 개의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가 어떻게 공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쪽으로 북구 쪽으로 넘어가고 남울릉 쪽으로 넘어오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있을 것 같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박명재 의원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중앙정치에서 네. 중앙정치에서.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이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형님 예산 막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음. 앞서 이창원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70을 넘긴 나이기 때문에 한국당 차원에서도 총선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을 했을 때 경북 지역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전국 선거에 있어서 TK에서도 좀 혁신적인 공천을 했다라는 네. 이미지를 확보하려면 이 박명재 의원도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네. 의원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되게 도전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포항 네. 북구랑 달리 도전자가 많죠. 일단 김성열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네. 있고 그리고 김순견 이분 삭발하셨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삭발했습니까? 예, 경상북도 음. 경제부지사였는데 삭발 행렬에 동참을 했어요. 저는 느낌이 안 좋은데 삭발한 사람. 난 느낌 안 좋아요. 삭발하면서 국회의원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 양반이. 공천 받으려고 삭발한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승호 포항시장. 네. 여기가 좀 주목이 되네요. 그렇죠. 이 박승호 포항시장의 경우에는 포항 북구로도 공천을 받을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북구 남구 다 양쪽에서 결정을 한 건 아니죠. 네,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포항 전역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아직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네. 상태겠죠. 네.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또 도지사 선거 도지사로 네, 예. 선거에 나왔었고 나왔었죠. 지난해가 아니라 5년 전에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안 나오고 공천 도전을 했는데 네, 공천 도전을 했다가 이 김관용 지사에게 짓밟혔죠. 네. 김관용 지사가 역대로 계속 포항시장들을 밟고 네. 경북도지사가 항상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사실 좀- 포항이냐. 네, 좀 불행하게 돌아가시긴 했는데 포항의 정장식 시장, 네. 네, 사실 잘 나가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관용 지사의 앞길에 막혀가지고 계속 공천이 좌절되다가 급기야 2012년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포항의 국회의원으로 나옵니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고 그다가 이제 좀 비극적으로 네.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박승호 시장은 이제 경북지사가 안 된 다음에 네. 국회의원으로 일단 틀었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분이 이 포항시장이라서 더 그런데 경북지사 도전할 때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개명하겠다는 이상한 공약을 내가지고 예. 그러면 구미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박정희 시발 KTX 열차가 되는 것인가? 박성희 시장은 MB계로 그렇죠. 불렸었고 지난번에 또 바른정당 예, 합류했었어요. 갔었어요? 갔는지도 네. 몰랐어? 갔다가 다시 네. 일로 왔지. 네. 그렇군요. 일찍 갔죠. 그리고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도 네.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른 미래당도 지금 현 지역위원장인 네. 이창균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바른미래당 쪽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기 포항 쪽도 아까 포항 북구에 오중기라고 하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정당인이 있다면 네. 포항 남울릉 여기에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포항은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대단히 약한데 포항만큼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여러 번 출마했었던 네. 허대만 그렇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네. 20대 때 시의원 했죠. 네, 이분도. 20대 시의원. 김수민하고 비슷하잖아. 네. 20대 저보다 더 젊었을 때 하신 건 아닐까요? 혹시? 김수민보다 더 네. 젊었을 아, 때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네. 27인가? 27대.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네. 만으로 27? 그리고 아니면 우리 나이로 27? 만으로 27이었어요. 저도 만으로 만으로 27이긴 했어요. 타이네. 어. 근데 제가 생일이 7월이라서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으로 27년 11개월. 아하. 그래서 그 90년대에는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원 선거에 없었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허대만 위원장이 음. 기초의원으로 포항에서 활동을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 포항시의원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도의원 선거에 또 도전을 네. 했거든요. 네. 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고 이후에 포항시장 그리고 네. 총선까지 북구의 오중기 지역위원장보다 훨씬 더 포항에서 지역 활동을 오래 했죠. 네. 선거도 많이 나왔고. 네, 선거도 많이 났고. 근데 다만 오중기 위원장은 경북도지사를 2번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약간 그 당의 헌신성 여기는 좀 몇 번 만회 또는 역전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허대만 현 위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나와서 네. 40%가 넘는 어.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포항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만큼 기록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포항은 민주당 시장이 나온 적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예, 박기환 네. 시장 나중에 뭐 자민련 갔다가 네. 뭐 열린우리당 갔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이 허대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치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젊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나이가 만으로 50이에요. 아직 한창이야. 정치라 20년 넘게 했는데. 네. 그렇네요. 재미있었던 거는 이 포항이 상당히 이 형님 정치, 형님 리더십이 발휘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총선이었죠. 지난 총선에 오중기 위원장, 네. 오중기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 출마를 했는데 오중기 후보의 형님께서 경주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권영국 변호사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네. 시민혁명당 당원이었었고 네. 그리고 이 허대만 위원장 조카가 네. 제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도의원 캠프에서 만났어요. 네. 삼촌 선거운동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갑니다. 네. 멋진 집안이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멋진 집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포항의 경우에는 오중기 허대만이라는 네.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지역 네. 활동을 해왔던 이 두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지역으로는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략 공천을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정치인을 갑자기 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총선까지 치르게 되지 않을까. 네. 뭐 특별한 돈봉투를 건넨다거나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한. 네. 허대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경북의 송철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이 8번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더 값진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보다 네. 값진 결과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오중기 전 행정관이든 허대만 위원장이든 비례대표는 노리지 않는가.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뭐 정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두 사람 다. 있는데 네. 둘 중에 한 명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다. 둘 중에 또 한 명은 네. 나는 비례대표 생각 없다. 네. 누굴까? 누굴까요? 네. 알 것 같아. 그게 이제 홍일학 테크트리 아닙니까? 그렇죠. 홍일학 의원이 경북도지사로 한번 나와서 네. 현실에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경북 지역이나 이 TK 지역의 민주당 간부들은 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네. TK 공천 좀 해도 네. 그리고 당을 위해 봉사하고 맨날 떨어졌던 TK 사람 좀 비례대표 올리도 네. 이런 게 좀 있죠. 그게 일부분 좀 필요한 것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네. 호남에서 활동한 사람 비례 좀 맞습니다. 올려줘야지. 그렇게 네. 사람 키워줘야 됩니다. 네. 그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그렇죠.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TK 공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할 만한 사람이 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TK 공천을 준 사람이 홍일학 의원. 그렇죠. 그리고 19대 때는. 네. 없죠. 20대 때 그나마 김현권 의원. 네. 근데 네. 김영건 네. 의원의 경우에는 TK 몫으로 비례를 줬다기보다는 농민의 개념이 네. 가깝지. 이 농민으로 이 비례대표를 줬었고 당시에 네.
이 한참 후순위에 밀렸다가 이 공천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좀 있기도 네, 했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네. 근데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면 네. 이 포항의 오중기 허대만 두 사람한테도 좋은 것이 맞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출마를 해보고 네.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제. 석패율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에 따른 네. 석패율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항은 경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네. 석패율로 떨어지더라도 석패율로 들어갈 공산이 높아진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 개혁 그 11월 말쯤에 본회의로 부의가 되는데 민주당 경북도당에 열띤 노력을 기원합니다. 네. 실제로 네. 이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당시에 패스트트랙 상정을 앞두고 있던 네. 시점에 음, 정의당 경북도당이랑 네. 공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박창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포스코의 노동 탄압이나 네.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음, 활동에도 민주당 경북도당은 또 같이 하고 있고 네. 민주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대구시당은 공동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이 두 정치인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게 공동의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민주당 포항 지역의 힌트를 좀 팁을 드리자면 석패율제 홍보를 미리 하십시오. 예, 미리 해서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떨어지더라도 자유한국당도 아깝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석패로 대구 경북에서는 불가능하구나.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 의석보다 높은 정당에게 네. 석패자가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거 때 가가지고 제가 2등이라도 하면 석패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기는 좀 껄쩍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후보자보다는 당원들이 나서서 네.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이거 대구 경북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사실상 2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포항 여기까지 합니까? 네. 포항 옆에 있는 정확하게는 밑에 있죠. 남쪽에 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쟁쟁해요. 네. 경주가 포항보다 예상 출마자가 더 많은 것 같네요. 훨씬 많습니다. 경주는 참고로 지역구가 1개입니다. 네. 네. 경주가 또 우리 천년 수도 아닙니까? 네. 네. 경상도의 경자도 경주에서 따왔는데 네. 네. 현역 국회의원이 네. 김석기 용산 참사. 네, 용산 참사의 주인공. 네. 네. 주범 한국당 국회의원인데 네. 김석기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한국당 쪽에 도전자들이 많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사실 용산 참사의 주범 치고는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런 양반을 뭐 또 공천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속 이렇게 공천 경쟁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분이 정종복 전 의원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렇죠. 30% 이상의 득표율을 또 얻었었거든요. 무소속으로. 네, 무소속으로. 네. 그래서 한번 국회의원을 지낸 전력도 있고, 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그런 것 같아요. 정종복 전 의원도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낙선해도 먹고 살 게 있어. 그렇습니다. 전문직들은 네, 그러니까 계속 출마해.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출마할 건덕지가 생기는데 네. 어쨌든 정종복 전 의원의 경우에는 벌써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이번에도 공천을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네. 출마를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비춰지면 당에서 안 좋아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네. 정종복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일정 수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에서 혹시 공천을 안 주게 됐을 때 표가 갈리면서 네. 혹시나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당의 도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김원길 지금 한국정치학회 이사도 있고요. 이분 성균관대 라인이라서 아마 이번에 네, 그렇죠. 나온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중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사인데 이분은 뭐 워낙 또 지역에서 정치 오래 하셨고 서청원 라인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채관 전 박근혜 후보 대외협력특보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 네. 네. 등등등 엄청나게 지금 많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앙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최양식 전 경주시장. 네. 네. 이분이 한국당 아닙니다. 이분이 근데 민주당으로 지금 잠깐만 이거 민자가 적혀. 민자야.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닙니다. 뭐 잠깐만. 그래서 누나 민주당 나 한국당 갔을 때 공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나 한국당 공천장 그 경쟁자인 줄 알고 뭐 했는데. 아닙니다. 네.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 옮긴 거예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공천 배제가 되고 네. 나서 최양식 시장이 네. 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탈당하고 나서 이후에 민주당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민주당에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출마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도 이 민주당 쪽과의 계속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현 지역위원장이 임백은 지역위원장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경주시장을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최양식 전 경주시장이 네.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앞서 정정복 전 의원의 한국당 공천도 같이 맞물려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공천을 받고 정정복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된다면 네. 무소속으로 또 출마할 거잖아요. 네. 이 와중에 최양식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출마하게 되면 네.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는. 네. 천하삼분지계로. 네. 근데 여기에 복잡해요. 네, 또 와일드 카드가 네.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분류가 됐지만 네. 우리 뉴스 밑장에서 처음으로 네. 단독 보도를 했었죠. 권영국 변호사가 네. 정의당으로 입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을 불러서 말씀 들었을 때 그 네. 얘기가 나왔었죠. 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총선이었죠. 총선에 경주에서 무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그때 저는 15%를 넘기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광고비를 받았었는데 선거비 보전을 못 받는 캠프니까 네, 50% 저렴하게 해주자. 50% 정도 선거비 보전을 받을 거니까 돈도 많이 쓰실 거고 힘드실 텐데 저렴하게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표 결과를 보니까 15%를 넘은 거예요. 살짝 넘었죠. 네, 살짝 넘었습니다. 야. 그래도 대단한 거죠. 네. 당시 정당도 없이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서 15%를 넘었고 지금 경북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한번 출마하고 다시 서울 가겠지. 그렇죠. 네. 워낙에 중앙에서도 명만 가니까 권영국 변호사는. 네. 근데 이 권영국 변호사가 한 10개월 뒤에 부인과 함께 집을 경주에 아예 이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네, 경주에 이사를 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같은 아파트에 있는 반상회에 나가는 일을 하시고 경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그리고 경북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도맡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당시 권영국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아직까지 자기가 경주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경주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총선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네. 정의당으로 출마할 것인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네.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네. 권영국 변호사 영입을 할 그런 의사는 없나요? 이 권영국 변호사 쪽에서 네. 민주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선을 그어도 제의를 하던데. 네. 나도 그렇고. 근데 권영국 변호사 이제 훌륭하신 네. 분이잖아요. 네. 이번 뭐 삶의 이력도 그렇고 원래 이제 그 노동자 출신이셨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네. 포항제철 공고 아마 실업계 나와서 네. 그 서울대 금속학과로 가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 현장에서 있다가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렇죠. 뭐 흔히 이제 거리의 변호사로 네. 많이 이렇게 알려지셨는데 여기에 또 맞서는 또 무소속의 또 한 명의 법률가가 있습니다. 변호사. 예, 심평. 네. 아, 이분은 또 최근에 그 조국 지자들이 싫어하는. 네. 대구 교육감 선거에 이 하마평이 있었는데 네. 뛰지는 않았고 사실 심평 중간에 단일화하면서 사퇴하셨죠. 아예 그냥 후보로 네. 후보 출마 선언을 안 네. 하셨어요. 네. 아니 그 처음에. 단일화는 했죠. 정만진 처음에 심평 단일화를 네. 심평으로 했고 했고 그 그다음에 심평 김태일 교수가 김태일 교수한테 양보를 했고 네. 그다음에 김태일 교수가 광을 파시고 결국에 김사열, 홍덕률 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네. 네. 심평 연쇄 변호사 단일화. 심평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네. 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저 경북대 법대 교수 네. 지냈었고 경주에 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변호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정정복 전 의원도 변호사, 이 권영욱 변호사도 변호사, 진평 전 교수도 변호사. 네. 이, 이 나오게 되면 이 권영국, 심평 두 분은 또 단일화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지. 네. 네.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기는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정당 간 네. 단일화보다 무소속 후보 간의 네. 그러게. 네. 단일화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이 지역구라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또 그리고 경주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권영국, 심평 이런 또 명망가들이 나름 이 진보 성향의 명망가들이 이렇게 경주에 집결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범보수 쪽은 좀 분열의 가능성이 보인다. 맞습니다. 네. 경주로 가야 되나? 경주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이제 경주는 포항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었고 많이 네. 그렇죠. 예. 어.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게 경주는 이런 적은 많아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계열 후보 대 무소속 이렇게 된 맞습니다. 적은 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성 씨처럼 친박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선되거나 네. 뭐 옛날에 임진출 의원이라든가 네. 네. 로고송도 기억난다. 기호 1번 임진출. 네. 근데 경주가 이게 우리가 경북 지역을 볼 때 몇 네. 가지 고려하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출신 고등학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문중. 네. 문중이 어디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앙에서 어떤 이력이 네. 있느냐. 네. 이 3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 3번째 요소는 어느 정도 다 같이 그렇죠. 반영이 갖추죠. 되는데 네. 출신 고등학교가 강조되는 지역이 특히 경주 지역입니다. 네. 이 경주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네. 네. 그래서 권영욱 변호사는 우리가 대구편에서 나왔죠. 네. 살펴봤던 김규환 의원과 좀 비슷한데요. 권영욱 변호사가 포항제철고에 네. 나왔고 이후에 서울대 금속공학과 입학하고 졸업하고 산업방위사업체로 경주에 있는 풍산금속에 들어가서 방산 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 노조가 생겼어요. 노조가 생기는 과정에 방산 요원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노조 결성에 네,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고 여기에서 해고 투쟁을 하다가 본인이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변호사가 됐는데 이후에 경주에 다시 오게 된 이유가 자기가 여기에서 생각의 첫 발을 디뎠던 경주가
내 고향과 같은 곳이다. 네. 실제 고향은 강원도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됐고 이 출마 기자회견에 당시 풍산에서 노조를 같이 만들었던 동료들이 이 가운데는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후에 해고돼서 복직되지 않은 분들도 같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경주 지역은 출신 고등학교를 따지는 고연령층 들과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네. 20대, 30대, 40대가 어떻게 표심을 결집하느냐도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